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 NBA 9경기 준비해 왔고요. 초안으로 9경기 준비해 왔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뭐 최근 NBA 흐름이 워낙 삭삭 바뀌죠. 지난번 분석 때에도 사실 저도 흐름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했는데 뭐 몇몇 경기들을 잡았고 몇몇 경기에서 전혀 못 잡았지만 과감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뭐랄까, 확실히 좀 불안한 면이 있는 팀을 그냥 아예 반대로 봤으면 지난 경기 오히려 워싱턴도 갈 만한 경기 아니었고, 시카고도 핸디 그 정도 핸디 받을 만한 지금 상태 아니라고 그런 부분이 유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좀 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뭐 최근 어쨌든 흐름 그런 면에서 쉽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거를 확실하게 보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리고 클리퍼스 경기 클퍼 디트는 제가 패스했는데 클퍼 일반승 보고요. 디프로 봅니다. 디트 프렌 오바 보고 넘어갈게요. 뉴욕 대 피닉스 먼저 하면요. 일단은 피닉스 같은 경우 거의 플라이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카민스키 빠진 거 좀 아쉽긴 하지만 뉴욕 같은 경우 미첼 로빈슨, 그리고 이제 덱 깁슨하고, 잠시만요, 깁슨하고 데릭 로즈가 GTD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근데 로즈가 GTD인데 지금 3.5밖에 안 줬단 말이죠. 핸디를. 이거는 저는 왜 이렇게 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닉스 승을 보고요. 피닉스 마이너스는 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떠 있잖아요. 미첼 로빈스 마찬가지고 데릭 로즈까지 지금 GTD에 떠 있는데 3.5를 준다고요? 이거는 나올 확률을 높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얘네 전체 GTD 자원들을.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 데빈 부커가 뭐 브루클린전이랑 이제 골스전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야투나 이런 거면서 다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이 크라우더 말고는 피닉스 선수들이 다 괜찮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데릭 로즈까지 빠지면은 뉴욕이 쉽게 어떻게 뭐 비빌 만한 사이즈가 제가 볼 때는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초안은 이렇게 봤습니다. 뭐 내일 와가지고 뭐 데릭 로즈나 출전 여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핀스 쪽으로. 이거 뭐 사운드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뭐 밖에 뭐 삐용삐용 거리고 있어가지고 혹시 들어간다면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올랜도 대 시카고, 요 경기를 말씀드리면은 코렌서니가 GTD에 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뭐 티란스 로스 뭐 이런 애들이 GTD에 떠 있는데, 여전히 뭐 마키안 펄츠나 조나다다 아이작 같은 핵심은 아웃이고요. 시카고가 제가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높은 핸디를 받은 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제 생각에는 핸디가 좀 높아요. 여전히 벤치에서 뭐 카루소가 벤치로 들어간 마당에 뭐 코비 화이트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미비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좋은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저는 시카고가 지난 휴스턴전 패배 같은 경우에 고전할 여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어쨌든 고전한 이유에 대해서 휴3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시카고도 방심했다. 방심. 휴3도 좀 예측이 안 되는 벤치 자원 막 데니어라스 주니어 막 이런 좀 못하는 애들한테, 활약이 좋지 않았던 애들한테 쉽게 노마크를 내줬는데 그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가 이제 당황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되나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시카고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승은 그래도 충분히 해줄 만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거 핸디 7.5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코렌 써니도 GTD 떠 있고 뭐 로스까지도 GTD 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또 나온다면은 올랜도가 또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카고도 어쨌든 간에 주전 선수들의 과부하도 물론 있지만 뭐 잭라빈과 더마드로잔이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터져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더마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거의 매 경기 좋은 활약을 보였다가 최근 경기에서 분명히 이제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 시카고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해야 돼요. 휴스턴전에 결국 수비 대충 하고 몇 번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몇몇 장면들에서 수비 대충 하다가 3점 빵빵 얻어맞고 추격 당하고 결국 역전까지 허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카고가 지난 경기를 반성하고 오늘 경기 좀 빡센 수비를 해줄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212.5 기준 언더 봅니다. 결국 이제 잭라빈이랑 드로잔이 이전과 같이 엄청난 야투를 보일 게 아니라면은 수비가 먼저 돼야 된다. 시카고는 근데 그런 수비를 보여줄 만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카고 승 212.5 기준 언더를 보고 넘어갈게요. 샬럿 대 미네소타인데 일단 뭐 패트릭 베벌리, 미네소타의 이제 수비 리더 역할을 했던 베벌리가 아웃된 점은 상당히 좀 미네소타한테 아쉬울 수 있겠고, 샬럿 같은 경우도 플럼리가 GTD에 떠 있어요. 플럼리가 뭐 중요한 선수는 아닌데 샬럿 로스터 상으로는 중요한 선수예요. 마땅한 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 빠지게 된다면은, 얘가 나와도 제가 볼 땐 타운스 맞기 힘든데 얘가 좀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인사이드적으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 못 막을 걸로 제가 볼 땐 보이고, 이 경기는 그래도 예측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베벌리의 아웃이에요. 물론 지난 경기 마이애미전에 1쿼터에 바로 아웃이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아웃이 됐고, 남은 경기들에서 수비적으로 미네소타가 크게 나빴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베벌리가 아웃된 이후에 미네소타가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 솔직히 베벌리가 뭐 있고 최근의 경기에서는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지난 시즌에 구멍 수비였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는데 베벌리의 어쨌든 아웃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예상 라인업에는 말릭 비즐리가 선발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즐리가 벤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제 살아난 모습이잖아요. 비즐리가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즐리가 이거 또 선발로 올라오게 되면은 벤치 득점을 또 누가 책임지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비즐리가 이제 벤치로 갈 걸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네소타의 그 안 좋았던 벤치 비즐리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득점을 책임져 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샬럿은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고든 헤이워드와 이제 뭐 프론트 코트진 마일스 브리지스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너무 부진했고 결국에는 이제 로지어와 라멜볼의 3점이랑 이제 벤치에 이제 우브레 주니어의 이제 야투로 이겼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불안합니다. 이 선수들이 어쨌든 잘해줘야 되는데 얘가 부진하고 이제 벤치 같은 애들이, 이제 우브레 같은 애들이 슛을 쏴서 넣었다? 이거는 저는 지금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에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미네소타 승을 보고, 역배승을 보고요. 언어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보자면은 베벌리가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라멜로랑 테리 로지오가 미네소타 상대로 좋은 야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네소타 수비 리더가 빠졌고 디안젤로 러셀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221.5 기준이면은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토론토. 상당히 어려운 매치업이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문제가 확실해요. 스페이싱 나쁘지 않습니다. 외곽에서 오픈 찬스 많이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 그 찬스를 3점이죠. 3점에 대한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터프샷을 던져가지고 기복이 있으면은 안 좋다라고 볼 텐데, 스페이싱 잘 돼가지고 오픈 찬스 만들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요. 찬스는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로 따지면은 득점 찬스는 많이 만드는데 골이 안 들어가는 느낌. 뭐 찬스를 많이 날리고 있는 어쨌든 그런 인디애나의 모습인데, 물론 지난 레이커스전 패배는 저는 100%까지는 아니죠. 한 90% 심판 때문에 졌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콜이 너무 많았다. 인디애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만한 패배였는데, 어쨌든 그런 NBA에 있어서 슈퍼스타 콜이나 이런 부분이 뭐 한두 경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겠죠. 저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상당히 낮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211.5 기준 오바를 먼저 봅니다. 인디애나가 충분히 이번 경기 다시 3점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스페이싱이 되니까. 오픈 3점 기회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3점이 좀 터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뭐 토론토 역시도 지금 아누노비가 GTD에 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프레드 밴블릿과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활약이 상당히 좋아요. 야투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 역시도 흐름을 좀 이어갈 만해 보이고 뭐 이제 아누노비까지 나와준다면요, 뭐 더 이제 공격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오바 쪽의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승패는 어렵습니다. 승패는 어렵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인디애나의 어쨌든 기회는 많이 만드는데 계속 못 넣고 있잖아요. 한 세 경기 잘 넣고 한 경기 못 넣으면 모르겠는데, 한 경기 잘 넣고 한 경기 못 넣고 이래가지고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토론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득점은 분명히 가져갈 걸로 봐요. 인디애나의 득점이 오락가락이라서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저는 3.5 주면 토플 봅니다. 어쨌든 클러치에서 상당한 약점을 보이고 있는 인디애나는 분명하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론토 같은 경우는 클러치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점수차가 만약에 벌어졌다 한들 마지막에 결국 토론토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오클라호마 대 워싱턴. 지금 오클라호마는 죄송합니다. 길저스가 빠졌는데도 루겐츠돌트가 거의 공수 겸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고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집 나간 디니드의 야투감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사실 칼드웨 포프나 쿠즈마 같은 애들도 확실하게 믿을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올 시즌 워싱턴에 있어서 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 자체를 봤을 때는 확실히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니다. 브래들리 빌 역시도 3점에 있어서 분명 기복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벤치에 최근에 복귀한 베르탄스 이런 애들도 복귀하자마자 정신 나간 3점 슛을 이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이거 저는 7.5는 너무 많이 줬다 생각한다. 오클라호마 프렌을 봅니다. 또 속지 않겠습니다. 오클라호마가 돌투도 있고 조시기드도 최근에 활약이 괜찮아요. 데리스 베이즐로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의 선수들의 야투 기복 이런 부분을 과연 이번 경기에 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부호가 좀 따르고요. 저 언더를 보고 싶은데 기준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스를 할게요. 일단은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 멤피스 대 애틀란타인데, 이거는 애틀란타 역배받은 이유가 여기 있죠. 트레이 영과 보그다노비치가 이제 GTD에 떠 있어요. 멤피스 같은 경우 이제 멜튼이 GTD에 떠 있는데,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TD 내일 보면 된다. 내일 확인하면 될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오면 애틀란타 승 오바 보고, 안 나오면 멤피스 승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애틀란타의 벤치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무서운 점, 나오면 저는 멤피스가 120 실점을 한 골 한 120 정도 먹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오바가 먼저 보여요. 얘네가 나온다면은 오바의 가능성이 먼저 보입니다. 자, 넘어가서 7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보스턴의 경기인데, 마냥 쉽게 볼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이미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빠진 상황이잖아요. 조시 리차드슨까지 빠지면은 저는 보스턴이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할 걸로 봅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쉽지 않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일단 아로포드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한들 지금 야코 펄드를 쉽게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신장 차이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맥더머시 또 뛰게 되고 데빈 바슬까지 이제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샌안토니오가 저는 오히려 벤치에서 데빈 바스를 나와주면은 벤치에서 오히려 세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시 리차드슨이 빠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 분명히 문제점이 명확하거든요. 이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특히 테이텀 같은 경우가 너무 혼자 하려고 해요. 패스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 테이텀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패스를 줘야 돼? 라면 좀 억울해할 걸로 보는데, 3점 되는 자원들이 어쨌든 스마트 같은 경우 기복이 심하고, 슈레더도 이제 3점 있었으면 믿을만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호푸드가 뭐 3점을 경기당 뭐 10개씩 쏴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 저는 일단은 샌안토니오 역배를 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역배를 보는데, 분명히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경기다 라고 봅니다. 덴버 대 미러키 승부입니다. 이거는 배당을 왜 이렇게 줬죠? 저는 지금 덴버가 이거 아무리 요키치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마포주 빠져있고 자말 머레이 빠져있고, 지금 최근에 또 벤치 자원이 이제 도지어까지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거든요. 여기에는 뭐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안 보이긴 하는데 도지어까지 빠져있다. 벤치에서 결국에는 미러키의 약점이 제가 볼 때 지금 벤치예요. 미러키는 벤치인데 지금 덴버 벤치도 캄파조 이런 애들 제가 볼 땐 안 돼요. 결국 요키치 때문에 뭐 배당을 이렇게 줬나 모르겠. 아니면 덴버 홈이기 때문에, 홈 덴버는 또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미러키는 사실 못 막는다고 봅니다. 2.5죠. 이렇게 승과 2.5 마인승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가 벤치가 좀 지금 괜찮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점이 지금 벤치인데 주전 대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덴버가 좀 힘들 사이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뭐 에런 고든이 뭐 쿤보 지금 막을 것도 아니고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건 당연히 미러키 쪽을 지금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틀 대 골스 대 포틀. 분명히 이제 흐름을 찾은 건 맞아요. 골스한테는 쉽지 않다. 골스는 제 생각엔 지금 그래요. 뭐 안 갔으면 안 갔지, 골스 경기에 핸디캡을 찍으면은 골만 부러질 때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했으면 패스했지, 이거를 뭐 다르게 볼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골마만 계속 갔어도 얼마나 이득이에요. 이거 부러질 때까지 계속 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원점 포틀이고, 뭐 데미안 릴라드나 뭐 CJ 맥컬럼이 있지만 분명히 제어할 만한 선수들이 골스에는 있어요. 뭐 게리 페이튼 3세나 2세나 3세래. 게리 페이튼 2세나 뭐 커리도 올 시즌 수비력이 지난 시즌이나 뭐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일단 골스가 마인 해준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223.5 기준 오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막아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제어할 만한 지금의 이 두 선수의 폼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좀 화력전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커리도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커리랑 릴라드랑 3점 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23.2 기준 오바 괜찮아 보이고, 뭐 골만은 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골스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너무 좋아요. 팀이 완벽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유타랑 뉴올리언스 경기랑 이제 제가 패스한 게 뭐였죠? 레이커스 경기를 패스했는데, 레이커스 경기는 기본적으로 레이커스 쪽을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징계를 먹여서 그런지 심판들이 이제 르브론한테 살살 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또 이상한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져도 막판에 이제 심판 콜로 레이커스가 충분히 가져갈 만해 보이고, 어쨌든 레이커스가 홈에서 뭐 멜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야투감이 홈에서 유독 좋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엘링턴 이런 데의 3점이 최근 잘 터지고 있고, 마링 모크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레이커스가 충분히 저는 잡는다고 봅니다. 유타 같은 경우는 저는 유타 11.5 주면요 무조건 반대 깝니다. 이거는 미첼 마틴이 갔어요. 지금 마틴이 갔습니다. 무조건 반대. 유타는 두 자릿수 당분간 무조건 반대 봅니다. 듀얼 프레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안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 이제 오전 7시 뭐 8시 언더 정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